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치 효과 제대로 받고 있는 연초 증시. 금융위는요,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장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선진국 사례를 좀 이용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미 있어 왔었어야죠. 기본적으로 투자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퍼센티지로 높진 않긴 하지만 실제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투자 사이트가 굉장히 기십니다. 그럼으로써 어쨌든 근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장기 투자자들은 전혀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에게 뭔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는 아직까지 좀 이제 확정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처럼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그리고 프랑스처럼 이제 장기 보유 주식에게 매년 일정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재부는 난색입니다. 난색 펼쳐야죠. 근데 하지만 금융위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제 입장으로서는 뭐 기재부를 금융위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금 자체가 이제 주식이냐, 뭐 부동산이냐 보통 이렇게 갈리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부동산 쪽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다시 증시 쪽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굉장히 좀 좋은 유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당장 뭔가 확 빠르게 돈이 들어오는 효과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처럼 사실 1년 넘게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내가 원치 않았던 장기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도 뭔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다 하면은 마음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기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세금 혜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제 혜택 방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협의를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기왕 할 거라고 했으면 빨리 협의해서 뭔가 올 연말부터라도 좀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발표되는 이런 혜택들 어떻게 확정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투자를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고려, 분명히 긍정적인 사안이지만은 우리가 또 잘 풀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닐까 싶어요. 진정한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주먹구구식 2년 유예가 아닌 형평성에 맞는 올바른 방안이 이것 또한 하루빨리 나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애플 소식 준비했는데요. 애플이 올해 발표하고 후년쯤 출시하려고 했던 애플 글라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MR 헤드셋이 아니라 AR 안경의 출시가 연기됐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 어벤져스 보셨을 거예요. 그 엔드게임에 토니 스타크가 끼고 나온 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R을 실제로 우리가 뭘 하면 예를 들면 좋을까 봤을 때 아마 그 영화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 좀 들긴 들었었는데요. 일단 애플의 초기 계획이 묘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AR 기기가 보통 뷰에 대한 시각과 정보를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안경인데, 당연히 이제 사용자들은 평상시에 이제 저처럼 이제 안경을 착용하는 느낌으로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고요. 대신에 애플은 2024년에서 2025년 초반 사이에 더 저렴한 버전의 MR 헤드셋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 비슷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MR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VR, 그다음 MR, 그다음 AR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VR에서 AR로 가는 중간 정도 단계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애플이 집중했던 AR 기기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 저도 얼리 어댑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루머로 나오는 금액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 돈 주고 사야 되나? 굳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니까 고급 및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맥급의 M2 프로세서 들어가고 뭐 AR 및 뭐 VR 시각 자료를 처리하는 전용 칩을 다 모두 사용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재료값만 합한다 하더라도 일반 뭐 VR 헤드셋 값 가격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컨트롤하기 어려웠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뭐 몇 년 후에는 또 가격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이제 기대한 만큼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AR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술적 문제에 봉착했지만 이게 예전처럼 뭐 몇십 년 걸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몇 년 안에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 테마성으로 이게 오늘 빠진다, 뭐 내일 밀린다, 뭐 AR 버려야겠네 이런 것보다는 뭐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그 사이에 발전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이 이슈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부에 투자자분들은 또 관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 장시영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관련주에 영향이 갈까요? 뭐 어쨌든 AR 기기는 삼성전자도 24년 출시 예정이었고요. 저희는 뭐 이 애플의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출시가 계속해서 연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은 조금 덜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가 MR 기기가 포커스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어떤 이 AR, VR 시장의 개화 그리고 애플이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분명히 그 상징성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업체들이 VR 기기를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 VR2가 2월에 출시 예정에 돼 있고요. 또 닌텐도도 뒤이어서 VR 게임기를 출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VR 기기의 시장 선반응은 그때 보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LG 이노텍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삼성전자라든지 뭐 닌텐도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VR 기기에 좀 대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나무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는 기본 본업이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플래그십 모델까지 진입을 하면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폴더블 쪽 모델도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고부가 가치 상품의 꾸준한 수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TOF 그 센싱 모듈과 관련해서는 이 현재 삼성과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에는 당사 그 나무가의 제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ETF 센싱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뭐 시간이냐 거리냐의 차이입니다만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삼성과 이미 지금 현재 협업 중에 있습니다만 애플이 다이렉트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애플의 다이렉트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TF3D 센싱 모듈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VR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이 관련 업체들이 다 이 관련 사업 다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TF3D 센싱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LG이노텍 그리고 나무가 파트론 정도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닌텐도하고는 이미 샘플 승인이 완료됐고요. 올해 중으로 닌텐도 VR 게임기가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쪽은 라이다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해서 뭐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요. 최근에 뭐 기술 개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으로는 아직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 카메라 모듈 쪽에서 실적이 200억에서 300억 이상 잡히는 상황이고 만약 TF3 센싱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의 레벨업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 나무가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자, 우리 애플 봤으니까 다음 소식은 테슬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얼마 전에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테슬라 매장에 화가 난 시민들 수백 명이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이례적이다. 이런 뉴스를 또 언제 볼까 싶었는데 그들이 화가 난 이유, 바로 테슬라가 시가냐. 몇 달 만에 지금 차 샀는데 바로 몇 달 만에 이렇게 가격 내려버리면은 몇 달 전에 차 산 사람은 뭐가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지금 차가 너무 안 팔리다 보니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한 13% 정도 낮췄습니다.
제가 지금 1월 둘째 주 중국 판매 대수를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대수가 76%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에 따라서 분주해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 이세영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게 바로 드러납니다. 저는 저렇게 퍼센테이지까지 보실 줄 몰랐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 대수가 6배가 늘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소개해 주셨죠. 테슬라가 적게는 12%, 가장 큰 폭으로는 20%나 가격을 인하한 겁니다. 이것도 갑자기 인하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좀 억울하신 소비자도 있겠습니다만 아이고야 내가 사려고 했던 전기차 2천만 원인데 지금 1,500만 원이네. 어이구 빨리 사야지.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나가니까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그럼 우리도 가격 떨어뜨린다 해서 10에서 12% 가격 인하시켰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가격이 다운이 되면 누구에게 가장 장기적인 수혜를 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입니다. 네, 세계 2위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다소 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차세대 전기 트럭으로 꼽히고 있는 테슬라의 세미. 이 세미는 이제 트럭이다 보니까는 일반 승용차보다 전기차 배터리 규모 용량이요 10배가 더 들어간답니다. 예컨대 모델 Y에 그 전기차 배터리가 1,000짜리가 들어간다면은 전기 트럭인 세미에는 10,000짜리, 10,000 용량의 그런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말 그대로 매출이 5배에서 10배로 급증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가장 주가가 약한데요. 짧게 본다면 보름 한 달로 본다면 이 조정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봐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빨라도 향후 3년 동안은 전기차 배터리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가질 때 아까 김세영 대표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보름 한 달, 2달 이렇게 보지 마시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신다면은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가 내려갈 때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100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 20주 정도는 단기 매매를 하시되 나머지 80주는 앞으로 성장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즉 2차 전지주에 꾸준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를 비롯한 LG 엔솔 좀 긍정적인 진단 기노브로 좀 내려주신 건데 사실 단순히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급증 소식에 LG 엔솔의 주가 상승을 또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쪽도 있거든요. 지금 1월 말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고 오더컷 루머도 최근에 돌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은 그 넘기 힘들다는 일본의 장벽을 넘고 파나소닉을 제치면서 혼다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LG 엔솔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오더컷 이슈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좀 보여줬고 물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차량 단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단가 인하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가격이 워낙에 높았었습니다. 사실 보면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그에 전가를 시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성장을 지속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26조의 영업이익 1조 2천억, 40% 넘는 외형 성장을 이뤄냈는데 올해는 대신해서 만약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 재반상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을 먼저 보자고 하면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테슬라에서 전기 트럭 세미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공급량이 모델 Y보다 10배가 많은 배터리가 장착되기 때문에 일단 출하량이 늘어날 텐데 그에 맞춰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23년부터는 미국 공장, 1공장, 2공장이 모두 가동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또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워창 공장에 증설한 라인도 가동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동에 안정되고 유럽이나 중국 공장들이 중국이 가동률이 제한적으로 좀 가동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어떤 또 물량의 어떤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주 오버행 이슈는 사실은 충분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다가 1월 31일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일단락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좀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일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그 이후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외형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LG 엔솔이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IT 빅테크주들과 연계된 소식 체크해봤으니까요. 이어지는 뉴스는 국내 빅테크주 삼성전자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초광대역 칩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목에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보다 1000배가 빠르다. 사실 블루투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도대체 어떤 기기랑 연결시키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미 우리 생활에 블루투스는 들어와 버렸죠. 삼성전자가 이에 따라서 또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이제 초광대역 UWB 칩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에 CES 2023에서 이제 VIP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이제 설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알렸고요. 이번 이에 UWB 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SI 사업부에서 맡았고 내부 프로젝트 이름은요 U100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UWB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이게 VIP라도 이제 소식을 좀 공유한 만큼 실제 출시일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출시되는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에 아마도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저는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 감지는 적어도 한 2초가 걸립니다. 사실 근데 2초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근데 적어도 2초가 걸리지만 UWB는 이것보다 100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블루투스 키자마자 바로 연결된다면 거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삼성이 CES에서 고객들에게 제시한 적용 가능 사례들을 보니까 이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AR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TV를 비친 뒤에 터치하면 전원이 켜진다 뭐 이런 기술도 있고요.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이 연결이 가능한데 사실 저는 제일 좋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 보통 뭐 자동차 키 아니면 우리가 맨날 항상 집에서 보면 잃어버리는 게 이제 TV 리모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이런 걸 넣어놓고 이제 휴대폰을 켜가지고 자동차 키 찾기 버튼 혹은 아니면은 뭐 이런 기기 연결된 기기 버튼 아니면 뭐 리모컨 찾기 버튼 이런 거를 누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카메라를 켜서 이제 돌리면은 거기에 이제 화살표가 나와가지고 어떤 서랍 안에 들어있거나 뭐 어디 소파 밑에 있거나 이랬을 때 그 위치를 가르쳐주는 그 기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반가웠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 이 활용도가 좀 굉장히 높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UWB 기술을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사실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연도를 방금 지우긴 지웠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꿈의 기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기로는 이게 처음에 제안되어 온 게 7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7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뭐 이해는 되지만 이게 70년 전부터 제안되어 온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거기에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 정도로 오래된 어떤 꿈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칩 자체가 애플이 2019년도였나 이제 그때부터 휴대폰에 장착을 하면서 이제 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UWB 개발로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제 무선 사업부 MX 사업부랑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부 DS 사업부 간의 시너지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번 이 기술이 언제 실제로 나와서 제품에 들어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시호 차장님, 이에 따라서 연계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코스닥에서 뭐 개별 종목인 아비코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비코전자는 뭐 일단 이제 UWB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삼성전자와 함께 UWB 그 개발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UWB를 이용한 송신기라든지 수신기, 모듈 제작 관련 특허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이 적용된 그 무선 USB 제품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 삼성이 실제로 이 관련된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맞서서 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이제 수송 소자 부품 전문 업체인데 PCB 사업까지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뭐 영업이익이 100억 원대 이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이 CPU 출시와 관련해서 만약 사파이어 래피즈가 실제로 서버향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DDR5 쪽에서는 이 수동 소자의 공급 수량이라든지 가격이 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DDR5 쪽에서도 잡힐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UWB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DDR5와 관련된 실적 증가 모멘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신다고 하면 올해 IT 이 전자 부품 소재 쪽에서는 모멘텀이 발생하고 실적까지 좀 늘어나는 업체 중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나온 김에 폴더블 폰 뉴스로 한 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힌지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H-바텍의 주가 반등세가 유독 좀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스마트폰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 손에 있는 스마트폰, 일반 스마트폰이고요. 오른쪽 요게 뭐냐면 바로 폴더블 폰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제 스마트폰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폴더블 폰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건 얼리 어댑터 김선영 대표의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다는데 요 힌지 접히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벌써 2년 전에 나온 제품이 이런데 금년도 갤럭시 Z 폴드 5에 새로운 힌지 시스템을 넣겠답니다. 누가? KH-바텍이.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더 좋은 게 뭐가 나올까? 저는 금년에 삼성전자가 더 이상 반도체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폴더블 폰,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애플을 이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인기가 더 높아진다면은 바로 KH-바텍에 대한 주가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봅니다. 고점이 얼마죠? 3만 원대에서 지금은 15,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KH-바텍도 보시고 그리고 폈다 접었다는 폴더블 폰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점 부근이 3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에 와 있는 KH-바텍의 주가. 일단 모멘텀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이 특히 은행주와 방산주 업종에 조금 쏠리고 있는 모습이 강한데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JB금융지주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교훈에 나온 말이죠. 수급은 제로에 우선한다. 즉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아무리 재무구조가 좋아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장에서도 꾸준하게 사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JB금융지주, 그다음에 컴투스 등이 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왜 이걸 살까 봤더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업황입니다. 컴투스도 그렇고요. 또 이 JB금융 어떻습니까?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은행업의 가장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마진이 커지는 거죠.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JB금융은 지금 고배당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울에 있는 재경 4대 금융지주보다도 더 높은 배당을 주겠다는 게 그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라든가 이런 거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사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프린터기는 사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프린터기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잉크젯이 필요하죠. 그 잉크 가격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자주포 전차 사갔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그 자주포하고 그 전차의 성능을 효율성을 높이려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화약 제품을 써야 됩니다. 포탄을 써야 됩니다.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전체 몇백 대 가져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 회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겠구나 이런 양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융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사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풍부하고 많이 안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여력을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은행주가 궁금하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추가 상승 여력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 최근에 은행주들이 급등한 배경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라든지 환율이 좀 안정화됨에 따라서 금융 시스템 그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규제 해제 이슈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확대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세 번째 배당 확대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주하는 캠페인이 이 배당 기대감을 크게 촉발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캠페인 이후로부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은행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뭐 자산운용사 하나가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개선이 되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주주환원 정책이 실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배당은 굉장히 좀 짜게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40%가 넘는 배당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도 40% 후반대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도 그동안에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뭐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이익이 은행 창고 내에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을 조금씩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돼서 바꿔진다고 한다면 은행주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은행주들은 달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압박이 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뭐 NIM, 뭐 순이자 마진이죠. 이런 부분들의 픽아웃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PF 문제,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은행주들의 좀 당분간의 어떤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로 저는 선호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IM 개선폭이 뭐 다른 은행 지주사들보다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실적도 컨센서스를 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크게 좀 상회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업종 내 대표적인 환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봇 기대감이 커질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안정화되게 되면 실적 개선폭이 다시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PBR 자체도 0.42배 정도인데 경쟁 은행사들과 비교해서도 아직까지도 수익성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태라서 은행주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고 하면 하나금융주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